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절차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거고.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3개고 이 사건의 3개 사건의 5가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크게 보면 이제 그 대장동하고요, 그다음에 위례, 그리고 이제 성남 FC 이렇게 3개인데, 네. 제가 보기에 그 성남 FC는 제3자 뇌물인데요. 뇌물은 이제 기업마다 별개의 범죄가 돼요. 따라서 이제 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다음에 푸른 위례까지 이러면 이게 또 4개가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두산건설은 기업 유치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푸른 위례 있잖아요. 푸른 위례는 이제 그 위례 신도시 211억의 부패방지법 이 대가로 이제 그 5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 유치하고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하나만 4개 기업 중에 하나만 유죄가 돼도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혐의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주장이나 이런 이제 그 의견서도 많이 봤는데, 전부 이게 그 대장동의 배임에서 환수행기에 5천억이 넘는다 이런 이제 주장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패방지법이고 지금은 이제 법이 이름이 바뀌어가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 이익을 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위례는 남욱 변호사나 정재창 씨한테 당연히 그 비밀이 공개가 돼서 그 사실 사업자 선정해놓고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김만배 일당 있잖아요. 사실상은 이게 내정해놓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이게 또 5년, 각 5년씩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10개 가까운 혐의를 다 무죄 받아야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이게 검찰이 이제 기소한 내용 중에 하나고 아직 이제 판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배임 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성남시 등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정도라면은 검찰이 이 대장동의 어떤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지목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관여돼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밀을 흘리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익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업자에게만 몰아줌으로써 시민들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특정경제 처벌법상의 그 배임 혐의가 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혐의가 무려 3개 사건의 5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은 1심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관행 어기고 그 판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비춰보면 그 정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계속 재판만 다닌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에서는 이 부패방지법 혐의,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 기록만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물적, 인적 증거가 그만큼 확보가 많이 됐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혐의들이 몇 개 누락됐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점들은 좀 입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상당 부분 그 혐의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전에 조수진 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방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 이게 사실은 뭐 내년 총선 전까지는 사실 또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되게 불리한 사안이니까 총선 앞두고 빨리 재판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김명수 재판부가 지난번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보여줬던 그런 재판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좀 속히 진행돼야 된다. 특히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중대하냐면은 대부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인허가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을 인허가권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우리 사회에 이런 만연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속히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핵심 의혹 중 하나에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정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 뭔가 검찰 수사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이게 428억 저수지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그럼 알맹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굉장히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유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를 지을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428억 이재명 대표 거라고 이제까지 1년 6개월 동안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거 검찰이 기소 못 했잖아요. 그리고 기소가 안 되면 못 하겠다라고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수사했는데 더 수사해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준 것처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거 하나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되고 많은 돈을 받아먹은 사람처럼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검찰 기소 내용 보면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또한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 4,700만 원 받았다. 이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소가 안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곽상도 씨 보시죠. 정영학 녹취록에 돈을 요구한 것도 있고 또 돈을 50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녹취록에도 없고 돈을 받은 것도 검찰이 밝히지 못했는데 그럼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검찰이 마치 제대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사만 한다고 계속 이재명 대표만 공격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계속 떠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쌍방울 대표 곧 체포되면 바로 밝혀질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2달 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결론은 이제 검찰이 밝혀진 게 없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맞지 계속해서 그냥 사법 리스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그만큼 신빙성 있는 진술을 내놓고 있고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게 사건이 처음에 진행될 때 천화동인 1호 그분이라는 단어가 화제였었잖아요. 절반은 그분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소장에 빠진 것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물론 수사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길고 긴 재판이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도 추가 기소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어요.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도 아니고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 탄압도 아니고
또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1년 6개월이 걸렸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가 지체된 거예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정권과 관계없이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부패 게이트 의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격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면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5월부터 매주 2회, 3회 하루 종일 재판에 출석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당무를 보기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당의 대표인데 당 업무를 보기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핵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원래 격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 4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4일 만에 1년이 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속도가, 그다음에 저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심한 진영 갈등으로 놔둔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이면서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법 리스크 속에서 주 1회씩 당무도 보지 못하고 계속 재판에, 그것도 4개 사건에 5개 혐의로 계속적인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국민들이 좀 정치 불신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대표를 떠나서 국민들이 공당의 대표이자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계속 재판에 불려다니는 모습만으로도 상당 부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좀 분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좀 하반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결단들을 당신의 이재명 대표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네.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결이 좀 다른 것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뭐 1차, 2차로 나누자 하면 1차와 2차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과거와 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지금 언론 보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란 내용은 없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이 대장동 수사 1차 수사로 본다면 그 결과를 뒤집은 것인가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기소가 됐던 내용에서는 유동규 씨가 정점으로 기소가 됐고, 지난해 7월에 사실상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기소가 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점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린 겁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이거는 과거에 그럼 1차 수사가 뭔가 부실 수사였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1차 수사는 이제 그 검찰이에요. 친정권의 검찰이죠. 친정권. 그때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책임자인데, 이분도 이제 그 추미애 사단 운동권 출신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전 정권의 검찰은요, 대장동의 주범은 모든 게 유동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은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만 수사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두고. 이게 전 정권의 검찰이에요. 근데 전 정권의 검찰이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부실 수사를 했느냐? 아마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도요, 그때는 이게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이게 입을 다무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묻힌다,
이래서게 저는 진실을 안 밝히고 입을 다물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폭로전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가장 황당한 게 유동규 씨가요. 당시에 그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입니다. 거기에 옆에 그 유한기 씨 개발본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황무성 사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결제는 정지상 실장도 있고 그리고 최종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지 모든 구조가 짜이잖아요. 도저히 유동규 본부장한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이 뭘 자기 마음대로 결제를 하니 하나 있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어요. 이분한테 이게 428억 뇌물을 주고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네 멍통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수사에서 아마 이제 모든 진실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 다 밝히고 있으니 아마 이게 증거가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50억 클럽도 곽상도 의원 야당만 할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지금 이게 다른 권순일, 박영수 이런 게 50억 클럽도 지금 검찰에 수사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전에 이성훈 변호사님은 마치 이게 기소를 못했다고 하지만 428억을 못한 게 아니고 좀 더 수사를 다져서 추가 기소한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기소인데 남은 수사를 봤을 때는 아직 검찰의 시간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28억 뇌물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특혜 의혹도 검찰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줄줄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보면 1차 수사에서는 부실했고 지금 수사 결과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특수부라고 하는 단체는 정말 수사 전문가들이에요. 수사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벌써 10개월이에요. 10개월 동안 수사했고 전 정부 검찰까지 합치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와서 앞으로 한 1년 이상 수사한다? 이거 인권 침해예요. 뭐 계속해서 이재명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무리 유죄 추정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유죄 추정의 원칙이 강조가 돼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무장관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마치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유죄 추정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사회가 검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는 빠르고 신속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에서 안 나오면 수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쌍방울 수사하겠다, 백현동 수사하겠다, 정자동 수사하겠다. 뭐 수사할 수 있죠.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4년 남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인권 탄압이자 야당 탄압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네. 뭐 검찰이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하려고 하진 않겠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자꾸 이게 1년 6개월이 뭐 장기 수사를 해서 이게 인권 탄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이게 몇 년 수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년 이상 수사했어요. 옛날에 특검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구속할 때까지 다스는 이게 4번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인권 탄압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가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한 지금 이게 야당 법조인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로남불입니까? 지금 이게 1년 6개월 중에도 전 정권의 검찰은 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해서 이게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수사인 게 이제 1년 남짓 될까 말까 한데 이걸 가지고 이게 저는 초장기 뭐 수사인 것처럼 인권 탄압처럼 말하는 건 부당하다 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우리 검찰의 어떤 부끄러운 일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다스 누구 거냐고 그렇게 국민들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해도 검찰이 안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혐의 처리하고 특검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리하다가 이거 누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로남불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아주 굉장히 부적절했던 그런 과거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자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니까 봐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또 윤석열 정부 쪽은 봐주고 이게 지금 검찰이 신뢰받는 검사입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 같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답정 기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답이 정해진 기소, 답정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보면은 기소를 당했는데도 좀 자신만만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억울함이 있다면 이제 법정에 가서 억울함을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번 그 음성 파일에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8년 전에 불거졌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한 검찰의 문제다. 8년 전에 불거졌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고 기소도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정권과 관계없이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8년 전이나 2021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스스로의 말에서도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혹의 결재를 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그 1차 수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동규 씨를 어떤 그 정점에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때 어땠습니까? 휴대전화를 검찰이 3차례나 나가서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반나절 만에 습득을 했죠. 바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의혹을 덮으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부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법원을 잘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들은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